예, 안녕하십니까. 자, 회전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흔히 보는 거 있죠. 기어박스 커브를 한번 모델링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뺑 도랑 원통 형태는 대부분은 회전체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결과 파일을 한번 보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같이 한번 모델링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도면을 보시면서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도면입니다. 그러니까 회전축이 여기 있죠. 그리고 이 해칭된 부분이 단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여기 이 부분은 자립하기 구멍이죠. 이 부분은 나중에 어차피 구멍 가공 마법사로 따로 구멍을 만든 다음에 원형 패턴으로 뺑 돌리면 되는 거니까요. 이 부분은 무시하시고, 그리고 처음부터 이렇게 필렛 하고 생각하시는데 필렛도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스케치 안에서 필렛 처리하기보다는 스케치 바깥에 있는 필렛 명령을 쓰시는 것이 프로그램 입장에서도 좋은 거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스케치 안에서 필렛 처리는 하지 않는 게 나중에 관리 측면에서도 유지 보수 측면에서도 괜찮습니다. 수정할 때 편하다는 얘기예요. 자, 회전축을 이렇게 하나를 그리겠습니다. 저는 뭐 편하게끔 Y축도 그리죠. 자, 그리고 라인 가지고 한꺼번에 그리겠습니다. 요점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가고 어이구, 잘못 갔습니다. 나중에 고치죠.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오고요. 가고 이렇게 오겠습니다. 그렇죠? 요 선은 수평이 되면 되겠죠. 자, 요 상태에서 자, 치수를 주도록 하죠. 일단 직경부터 먼저 쭉 주겠습니다. 자, 여기하고 여기 사이 직경이 얼마죠? 19인가요? 19 엔터. 자, 요 선은요. 직경이 30입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있죠? 이쪽은 40이 되겠네요. 이쪽 있죠? 이 부분은 32. 그리고 이 부분은 42. 그 다음에 65. 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지금 회전축을 기준으로 해서 치수를 유사한 치수를 한꺼번에 매경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 선을 다시 잡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요. 자, 일단 D 작업은 이제 끝난 거죠. ESC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 높이 25죠. 그 다음 이 부분 10이고요. 이 부분 8입니다. 클릭 8. 자, 그 다음에 이 깊이 얼마죠? 6이네요. 여기는 오일실이 끼워지는 부분이죠. 자, 8.3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됐습니다. 됐죠? 혹시나 어떤 분이 저는 치수 글씨가 되게 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굵어요 이렇게 또 질문하실 분이 있을까요? 설마? 예, 없겠죠. 예. 문서 속성 치수 걸고를 제가 좀 굵게 해 놓은 것 뿐입니다. 가늘게 보통을 하니까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가늘어가지고 잘 안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굵게 해놓고 이렇게 쓰는 것 뿐입니다. 템플릿에다가요. 자, 작업이 끝났으면 빠져나와서 예, yes 회전 당연히 회전축은 얘로 잡으면 되겠죠. 오케이. 혹시나 헷갈릴 것 같으니까 이 면의 면 색깔을 제가 앞면이라는 뜻으로 뭐 색깔 초록색, 명청색 하나 칠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구멍부터 먼저 뚫는 게 순서겠죠. 앞면에서부터 여기에다 구멍을 뚫는 거니까요. 자, 구멍에 25 R25네요. 이 면에다 그냥 스케치 2D 스케치 하겠습니다. 3D 스케치 하면 더 좋은데 아직까지 그게 익숙치 않다 그러면 25짜리죠 하나 그리시고요. 이 선은 그냥 보조선으로 변경을 하면 되겠죠. 자, 빠져나오세요. D OK 하고 그 다음에 구멍 가공 마법사로 일단 구멍 규격을 정하면 되겠죠. 요 자립하기 규격 같은 경우에는 따로 규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구멍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그 대신 카운터 보로 하시고요. 요거를 살짝 내리세요. 그러면 글씨가 보이면 여러분이 좀 더 매기기가 편할 겁니다. 자, 카운터 보니까 머리 부분이죠. 8 깊이는 4.4. 그 다음에 지름 구멍의 지름입니다. 일반 구멍 4.5. 그 다음에 깊이는 관통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위치 3D 스케치
요 점에 콕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면에 주황색 면의 수직 방향으로 요 점에 딱 걸리는 거죠. 오케이. 되게 간단하죠.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2D 스케치가 남으니까 나는 좀 싫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모두 지우시고 바로 구멍 가오 마법사, 뭐 직전에 했던 기록이 안 남아있나요? 아이고, 이건 또 안 남아있네요. 자, 카운터 보러 하죠. 남아있죠? 네, 남아있으니까요, 위치에 오셔가지고 3D 스케치 바로 그리시면 돼요. 일단 주황색 면에 한번 찍으세요. 그 다음에 ESC 누르시고 라인 가지고 구속을 잡겠습니다. 여기가 여기죠. 요 모서리나 요 모서리 갖다 대면 가운데 센터가 보이죠. 센터 보이시나요? 요 모서리 갖다 대면 여기 센터면 되고요. 찍고 이렇게 위로 탭키로, 이 면도 괜찮습니다. 탭, 이 면은 안 돼요. 왜냐면 뒤로 가니까요. 탭, 이렇게 이 축상으로 쭉 올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치수 얼마? 25. 요 선에 대해서 그렇죠, 밖에 25 주시고요. 자, 요 점이 동심이 안 걸렸나요? 얘랑 동심 딱 걸면 되겠죠. 그리고 요 점이 요 면상에 있다는 거를 확인을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점은 뭐 요 평면상에도 있고, 그렇죠, Y축도 걸리고 뭐 동심도 걸리고 뭐 여러가지 구석이 다 걸려 있죠. 자, 요 점이랑 요 점이랑 점일치 주시면 확정이 되는 거죠. DOK. 어떻습니까? 아이고, 3D 힘들죠. 공간에서 작업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힘드시면 그냥 2D 스케치 하나 그리신 다음에 3D 스케치 그리시면 됩니다. 구멍 위치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구멍 가지고 원형 패턴, 회전축은 원통에 옆면 찍으면 되겠죠. 아니면 이것도 좀 불안하다 싶으면 보기에서 임시축 보게 한 다음에 요거 있죠. 근데 임시축 보기도 귀찮아요.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임시축을 보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럼 면에 갖다 대면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아이고. 보일 텐데, 예, 좀 확대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죠? 좀 확대해서 면에 갖다 대면 임시축이 보입니다. 이렇게 클릭하면 되겠죠. 아이고. 예, 클릭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뭐 방향은 뭐 360도 안에 동등간격으로 4개니까요 의미 없겠죠. 자, 이렇게 하면 자립하기까지 완성이 된 겁니다. 됐죠? 자, 그런 다음에 뭐 일반적으로 쓰는 필렛 S 누르고 일단 3 주고요. 요 모서리랑 요 모서리 두 군데에 대해서 필렛 처리를 하겠습니다. 반대 요쪽도 있네요. 3. 자, D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에 도면을 보니까 앞쪽은 R1이고요. 요 오일실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건 사실은 챔버 처리해야 되는데 더 부드럽게 R1 0.5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S 필렛 요 부분 1 엔터 D 오케이. 다시 한번요. 엔터. 엔터 안되나요? 필렛 여기 0.5로 주겠습니다. 엔터. 그 다음에 D 오케이. 자, 뒷부분은 뭐 처리하면 되죠? 챔버 처리하면 되죠. 못따기 여기 조립용 못따기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엔터 하시고 여기 이 상태에서 D 누르시면 이 커서가 이 안에 들어갑니다. D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마우스로 꼭 빈 공간을 한번 찍고 D 하시기 바랍니다. D 오케이. D를 하는 이유가 여기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동설이 길어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우스 위치에서 오케이 캔슬 요걸 보고 싶으니까 D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등각보기 스페이스바로 보시면 이렇게 보이죠. 스페이스바 요 방향으로 볼까요?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다 마무리된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몇 가지 제가 단축키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케치 명령 유형간 전환 A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한번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새 파일 정면에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을 한번 그려 볼까요? 원이 두 개 있죠. 그러면 나는 첫 번째 유형이 아니라 두 번째 유형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죠? 마우스 여기를 찍어야 되죠. 또 여기 찍고 왔다 갔다 하기 귀찮습니다. A키 누르세요. A 그렇죠? 되게 쉽죠? A. 사각형도 마찬가지입니다. 항목 간의 유형 간에 왔다 갔다 하고 싶으면 A 이렇게 하셔가지고 찍고 또 A 누르셔가지고
얘 찍고 이렇게요. A 이렇게 해서 찍고 이렇게 A키 잘 쓰시면 상당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유형이 있는 경우에는 A키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여러분이 필요한 유형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A키입니다. A키는 또 언제 쓰시죠? 여러분이 라인 작업하면서 호를 그리고 싶다? 그럼 A 직선 다시 호 A 다시 직선 A 이렇게요. A 누르면 호 A 누르면 다시 직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 방식보다는 거점에서 한번 갖다 댔다 이렇게 살짝 빠지는 게 어느 방향으로 갈지가 결정이 되는 거니까 이 방식이 더 낫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A키 두 군데 용법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피처 매니저 트리 확장 축소라고 있습니다. 여러분가 어셈블리 하신다든지 아니면 파트 작업하실 때 다 될까요? 이 트리를 이렇게 많이 열어놓고 많이 작업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걸 접을 때는 하나씩 접기보다는 빈 공간에서 우클릭 하신 다음에 항목 축소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근데 이제 단축키는 뭐일까요? Shift 키 C, Shift C입니다. 아시죠? 펼쳐 있는 거를 한꺼번에 축소하는 방법은 Shift 키를 누른 채 C입니다. 마우스 커서의 위치는 상관없습니다. Shift C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플라이 아웃 피처 매니저 트리 확장 축소 C라고 되어 있는데 플라이 아웃 피처 매니저라는 게 뭐냐, 그렇죠? 만약에 뭐 이렇게 해볼까요? 정면에 대고요. 정면을 보이게 할까요? 자, 새로운 뭔가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펼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플라이 아웃입니다. 플라이 아웃 피처 매니저 트리라고 합니다. 이거를 닫는 거 C키 누르시면 돼요. C 하면 펼쳐지고 C 누르면 이거 언제 많이 쓸까요? 여러분 어셈블리 하실 때 이거 많이 씁니다. A라는 단품의 특정 요소랑 B라는 요소의 B 단품 내에 있는 특정 요소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 이렇게 플라이 아웃 피처 매니저를 펼쳐 놓고 찾고 또 펼치고 찾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까 요거 꼭 기억하시면 작업 생산성이 그러니까 모델링 하는 시간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아셨죠? 자, 스케치 명령 유형 간천한 A 피처 매니저 트리 확장 축소 확장된 거를 축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확장은 아닙니다. 한꺼번에 문서 축소하는 거죠. Shift C. 근데 이거 펼치는 거 있을까요? 항목 수축만 있지 펼치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다 펼치는 기능은 없어요. 항목 수축만 있는 겁니다. 항목 수축이 결국은 Shift C입니다. 이거 하느니 그냥 Shift C 누르시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플라이 아웃 피처 매니저 트리 얘는 확장도 되고 축소도 되죠. 얘는 C키 좀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뭐 이거 설명할 시간 아닌데 이건데요.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회전체를 구성하는 다양한 방법 그리고 치수를 기입하실 때 이 대칭선을 그려 놓으면 치수 기입이 좀 더 지름 형태로 해서 기입하기 쉽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냥 무난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렇게 회전체를 원통 같은 경우는 내부에 임시축이 있으니까 굳이 임시축을 보이게 하지 않고도 갖다 대면 살짝 갖다 대고 약간만 기다려 보십시오. 임시축이 보일 겁니다. 네, 그런 것들도 팁으로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